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 이사입니다. 금일 이제 10월 둘째 주죠. 10월 둘째 주에 나왔던 대선 관련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일부터 17일 날까지 나왔던 이제 관련된 뉴스들을 살짝 모아본 부분이에요. 일단 이낙연이랑 이재명이랑 22%또 이제 공동 1위로 나와 있고요.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이 나란히 4%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왔죠. 그 다음으로 나타났던 게 일단은 이 야당보다는 여당의 인물들 이낙연과 이재명 이 두 분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결집력이 강했던 이낙연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성이 강한 이재명이라든지 추석 전후로 또 공동 1위가 나왔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재명이 16일 날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 나왔던 뉴스였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뉴스화가 됐는데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이 삼각 구도가 나오면서 오세훈의 시간은 돌아오는가라고 하면서 일전에 서울시장을 했었잖아요. 서울시장을 했다가 이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하면서 물러났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4%밖에 안 나와요. 지지율과 상관없이 결국은 이제 언급된 인물들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예전에도 대선에 대해서 뭐 보셨겠지만 누구누구 후보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언급 하나만으로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 형국이 어떤 거랑 비슷하나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하루다 멀다 하고 어떤 게 효과가 있다 하면서 그 관련되는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데 또는 상승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올라갔다가 꺾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대선이 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부분입니다. 김종민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보선 후보 내부서 찾나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언급됐던 인물이 원희룡, 유승민, 오세훈입니다. 언급된 이름 정도만 확인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홍준표에다가 안철수를 볼 건데 어차피 홍준표는 무소속이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다른 당이잖아요. 국민의당인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있는 요 3명 정도를 야당 인물로 정도 봐도 될 것 같은데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죠. 그리고서 얼마 전에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홍준표 이제 과거 저를 막말꾼을 내몰더니 과연 제 말이 틀렸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나라를 망친다라고 했던 이 발언을 말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준표 발언이 기사가 되고 있어요. 즉 조금씩 분위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무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이지만 이 국민의힘에서 언제든지 대표를 맡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16일부터는 이제 이재명 관련돼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16일 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기환송심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 결과가 바로 5분 만에 나왔죠. 무죄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 출마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 뜻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무죄가 되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끌고 왔던 이 족쇄라는 부분을 벗어버리는 이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슈몰이 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이미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면서 추진력이 좁은 이재명이가 조금 더 괜찮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괜찮은 선두에 서서 이끌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지금 굳이 이렇게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결정력이 강한 이런 사람이 후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미 힘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더 도전적으로 나간다?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규합하고 뭐 다 이끌어줄 수 있는 조금 안정적인 인물, 즉 이낙연, 이낙연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의 지지율이 이재명이가 너무 높아지고 이낙연이가 좀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당에서 어떤 스탠스를 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낙연, 다음 대선에 이재명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기도 도지사겠지만은 나중에 서울시장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서울시장이 대선으로 가는 길목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치권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대선 후보로 민주당에서 밀 수 있는 후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5년 동안 연속적으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낙연과 이재명, 지금 현재는 이재명이 조금 앞서고 있지만 다음 대선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낙연을 밀고 그 다음에 10년을 했다고 하면 정권이 바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이 바뀔 때쯤에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이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야당을 차단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일 날에 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면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이낙연 지지율이 이제 10%로 떨어지고 이재명은 20%로 유지가 되면서 이재명이 역전이 된 겁니다. 이게 10%로 떨어졌다고 해서 뭐 11%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8에서 19% 요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제 이재명은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도전적이거나 아니면 결단력이 강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는 있는 거고, 이낙연 같은 경우는 이재명만큼 뭐 추진력이라든지 도전의식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현 상황을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힘이 막강한 이 상태가 아니라 야당의 힘이 너무 없고 여당의 힘이 너무 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도전적인 이재명보다 안정적이고 온화하고 친화적인 이낙연이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재명이가 조금 더 높겠지만 나중에는 이낙연이가 아마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서 대선에 강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세대 간으로 조금 나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뭐 20에서 40대는 이재명일 거고 40에서 60대까지는 이낙연을 조금 더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현재 10월 둘째 주죠. 10월 둘째 주에 대선 후보라든지 이런 흐름이 대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간단하게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남선알미늄은 인맥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었고요. 제주반도체 역시 인맥 쪽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KT 서브마린과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해저 터널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동국 CNS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쪽 정책주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로는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선알미늄을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20년이죠. 올 한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흐름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나서 이슈가 나오면서 추세를 이렇게 전환하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꾸준히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주 반도체 역시 괜찮은 모습이에요. 21선에서 또는 전고점에서 반등이 나왔으나 지수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종목 역시 하락을 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이 갭 라인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NS 산전에 인수설 같은 게 나오면서 이때 다시 한번 양봉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밀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 괜찮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해 가지고 지지하고 나서 여기 했기 때문에 다만 현재 무리해서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고 대선 바람이 불려면은 아직 조금적인 여유가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는 물량을 조금씩 매수를 한다 또는 매집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쌍봉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특수건설 역시 지금 자리는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료가 그 다음에 대선 바람이 불면은 어떤 방향으로든 추세가 움직일 거고요. 그 추세를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약 10배에서 8배에서 9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 전고점을 돌파해 갖고 눌려 갖고 올라갔다가 이게 쌍봉의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눌리면서 여기 쌍바닥이라든지 쓰리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올라갈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즉 대선 바람은 여기에서 불지 여기에서 불지 여기에서 불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턱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 들어가기에는 이 손실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지수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일단은 대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본 부분이고요. 이낙연 관련돼 있는 종목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